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세계의 공장 중국에 빈집이 넘친다. So in urban China, there are 65 million units vacant. 가계 자산의 75%를 부동산에 쏟아붓는 중국. 이제 부동산 거품 붕괴는 시간 문제다.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and the real estate system is fraught with risk. It's possible that we could see some sort of localized financial crisis.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는 차이나 쇼크. 经济出现新的下行压力. 중국 지도부도 긴장하고 있는 대위기. 经济增长预期目标. 빈집 쇼크. 중국발 경제 위기의 도화선일까? 위기의 중국. 과연 이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 것인가? 베이징과 텐진 사이에 위치한 경진신성.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별장촌을 찾았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주말 대낮에 감도는 스산한 기온. 길에는 물론 집안에도 인기척이 없다. 얼마나 오랫동안 비었는지 잡초가 어른 키 높이만큼 무성하게 자랐다. 마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인근 상가를 찾았다. 하지만 문을 연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상점들은 간판을 달고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 방치된 듯했다. 상가 전체를 둘러보는 동안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수백 평 규모의 호화로운 저택이 끝없이 펼쳐지는 별장촌. 조성된 지 15년, 별장이 무려 3,000채에 달한다. 하지만 주말인데도 찾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주변을 돌다 도착한 또 다른 상가. 드디어 문을 연 상점을 발견했다. 가게 밖까지 울려 퍼지는 드럼 소리. 별장촌을 돌아다닌 지 1시간 만에 만난 사람이다. 您是老师吗？还是？算是吧，业余时间玩儿。因为这边人少，有的时候带着周边的邻居啊、同学，就是因为这里面相对比较空旷嘛，就自己丰富一下业余生活。 도시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드럼 연주. 하지만 이곳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웃이 없기 때문이다. 刚刚给你泡的这个白茶，我现在把它转到。 부부는 10년째 이곳에 살면서 부업으로 차를 팔기도 한다. 도시에 부부 소유의 집이 있는데도 이곳에서 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我是卖，因为我是做干细胞，这个身体和皮肤治疗的。那么他也是，他是做食品的。 所以说我们就可以不用长期的去一个地方上班，我们只是做一些，就是我们做完这个分内的这个责任工作了，好就可以了，那我们就在这了。那就是现在，比如说常住人口能占多少啊？他们这里呢大概有几千栋别墅，对不对？那常住的话大概200户左右。 其实，如果你是个工薪阶层，平时上班啊，那个一家子人生活，这里是不合适的。它适合的是你要一定到一定条件，你不要把这个房子当成你生活的房子，当成第二套房子来去居住，这里是很适合的。 입주율이 낮아 귀신 도시라 불리는 이곳. 집값은 어떨까? 卖最早的时候5000左右吧。 人民币嘛，人民币现在是15000。15000也涨了很多。涨了很多啊，那么10年了。现在是有所回落，高的时候要2万多。2万多。
경진 신성의 랜드마크인 5성급 호텔은 성처럼 화려하고 웅장하다. 개발 당시 세계 정상급 호텔 기업인 하얏트의 이름을 달고 개장. 하지만 가장 바빠야 할 주말에도 이용객은 손에 꼽을 정도다. 호텔은 결국 이름에서 하얏트를 지웠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별장 도시는 불과 10년 만에 아시아의 가장 큰 빈 도시로 전락했다. 소유자는 있지만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일부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경제의 중심 상하이.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상하이에서도 빈집 단지가 눈에 띈다.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역. 분양 공고를 알리는 현수막이 큼직하게 걸려 있다. 인근의 분양사무소를 찾았다. 직원은 해당 아파트가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 있다고 홍보했다. 这边到五角场2.3公里，2.3公里路。五角场从这边不是从滴滴从17、27，然后这边还有吗？37吗？它是从这边走到这里，全部走，全部连在一起，包括对面这一块也是商业。 놀라운 건 이 아파트가 최근에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它这个现在你们开盘开多长时间？6年。开盘开了6年，现在还剩很多房吗？不多。还剩几套房？一共在一起才100多套的，因为有部分还没卖。 해당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중국의 아파트는 외관만 보면 우리의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내부는 다소 충격적이다.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장식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시멘트 골조 상태의 집을 주인에게 넘긴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온통 회색빛 콘크리트 벽뿐이다. 수도와 전기 시설은 물론 심지어 방문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양을 받으면 바로 입주해서 살 수 있지만 중국에서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도시부터 소도시까지 중국 전역이 이런 빈집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빈집이 넘쳐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올해 35살의 리캉 씨. 그는 여윳돈이 생기면 무조건 집에 투자한다. 4년 전 베이징 외곽 다창 신도시에 있는 빌라를 대출받아 마련했다. 베이징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 앞으로 개발 여력이 많은 곳이라 투자 가치가 높다고 여겼다. 그는 주말에 가끔 가족, 친구들과 이곳을 찾는다. 처음 분양받은 상태로 빈집이다. 돈이 급하면 세를 주려고 실내 장식이라도 하겠지만 아직은 그럴 계획이 없다. 지난 여름 전기만 연결했다. 주말밤 친구들과 꼬치구이를 먹기 위해서다. 烤串烧烤，烧烤烤串的炉子啊。
这是这个炉子架子吗？房子有几栋在这边？啊，在这边有4栋。啊。你第一次买的时候价格多少啊？我第一次买的时候价格3500。每平米？对，每平米3500。现在呢？现在差不多18000吧。涨6倍，5、6倍。啊，差不多。然后这边这一套有贷款，这边是贷了是80多万，贷了80多万，一个月还5000多块钱，啊，反正一共反正两边都加起来还6000多，不到7000块钱吧。 중국의 집값은 10년 동안 10배 가까이 꾸준히 상승했다. 그래서 중국의 중산층에게 투자란 곧 주택 구입과 같은 말이다. 집을 사고 놔두면 빈집이 저절로 돈을 벌어준다고 믿는다. 这边入住率也就有个20%就不错了，因为怎么了呢？那个，除非那种特刚需的会装修一下住了，一般情况在这儿买房的，他这个一呢，现在这儿还没有开发这个成熟，他不会说直接就在这儿，就第一套房就会选择在这儿买，他肯定是会有别的住的地方，然后在这儿就是做个投资也好，或者打算以后过来住也好。 중국 중소도시의 밤, 아파트 단지는 캄캄한 곳이 많다. 불 켜진 집이 손에 꼽을 정도다. 대부분 누군가 소유하곤 있지만 살고 있지 않은 빈집들이다. 21.4% of them are not being efficiently used or fully used. They are vacant. That's the number, and the total number divided by the total size of the urban China, total size of the housing in China is 65 million units. That's the number, which is pretty surprising, pretty big. I mean, it's a warning. 현재 중국의 도시 주택은 5채 중 1채가 빈집이다. 문제는 빈집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So this is to tell where, for example, this is to tell what's the percentage of vacant house are coming from single family, it's a one apartment family, or families with 2 apartments, or family with 3 or more. So it's about half of them, 65 million vacant houses, come from those families who own 3 or more. 중국의 빈집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빈집이 많다고 알려진 일본보다 2배나 높은 수치다. 왜 중국 사람들은 어렵게 산 집을 빈집 상태로 두는 것일까? 가족 명의로 집 여러 채를 소유한 자오지에 씨. 엘리베이터 안은 아직 이삿짐과 인테리어 공사 장비의 부딪힘 방지를 위한 보호판이 그대로다. 입주율이 50% 미만이란 뜻이다. 중국의 아파트는 골조와 미장만 한 상태로 분양하기 때문에 내부 장식은 집주인의 몫이다. 당장 살 집이 아니면 집값이 오를 때까지 비워둔다. 这边东南中国这边基本上就是毛坯房居多，然后买回来就是每个人装修风格是不一样的，然后你要装修成自己喜欢的风格，因为如果装好的话，有些人不喜欢，要重新打掉重新再装，是这样子的。像碧桂园那种简装的，很多人就是把它拆掉，重新装一遍，是这个意思。 건설업자는 내부 마감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분양한다. 빠른 개발과 판매가 이점이다. 투자 목적의 새집 구매자는 인테리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비워둔다. 빈집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你自己那个多少套房子啊？这10来套。不，你自己就是你的名义下的，或者你们家人拥有的房子。2套。你有钱就行。对对对。但是就是大城市，比如上海啊这种城市，必须有当地的户口。
才可以买到。北京、上海这种大型城市必须有当地的户口才可以买到，别的地方像我们这种小城市的话，就直接有钱你的事。是不是因为大城市买不到房子，投资者所以来到2、3线城市来投资房子吗？很多。你们这边也是一样情况吗？一样的，很多。像上海那边过来，一下子买个10来套的，多的。一般也可以贷款吗？可以的。贷款多少？70%。像投资的可以简单装修一下出租，1年1万2万块钱，对不对？就等于就是稍微回点本。 올해로 10년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양페이칸 씨. 그는 총 3개의 지점에 직원 100명을 거느린 잘 나가는 CEO다. 한 달에 평균 20채 이상의 내부 장식을 맡고 있다. 35号楼，看那个我们现在在施工的一个毛坯房，然后一会儿在有时间充足的状态是看一个精装修的。 내부 장식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장식 비용으로 최초 집값의 10%에서 20%가 더 필요하다. 요즘은 한족들도 온돌 보일러를 많이 설치한다. 집주인의 요구사항이 많을수록 공사 기간은 2달까지 길어진다. 不出租这是这样，就是业主呢怕讨麻烦。 然后就是，比如说租那点租金的话，也承担好的相应的责任。就是有好的业主不愿意租，我装的那些业主当然都怕麻烦。这种房子的话，我们装个多的话，一家装个10几套吧，10几套。但是呢，这个可能是家庭的成人比较多。 중국에는 상하이, 충칭 등 몇몇 대도시를 빼놓고는 주택 재산세가 없다. 사고 팔 때 거래세만 내면 된다.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people use this as investment vehicle. So this trend keep going on. You can see more and more people buying, and then when buying those extra house, nobody will live in because there's not that many people, and to rent it out, 80%, 90% of the household already own apartment. So when those apartments are empty. 나라별 가계 자산을 보면 중국의 부동산 비율이 74%로 월등히 높다. 중국인들에게 재산을 늘리는 1등 공신은 바로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단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보유한다. 이런 식으로 현재 중국의 빈집이 6,500만 채에 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파트 건설은 멈출 줄 모른다. 상하이 교외 위성도시의 아파트 단지야.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월세 세입자를 찾고 있는 이들은 얼팡둥, 두 번째 집주인이란 뜻이다.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원 집주인이 얼팡둥에게 세를 주면 얼팡둥은 다시 월세 세입자를 찾아 세를 주는 구조다. 얼팡둥은 콘크리트 벽만 있는 집을 간단하게 장식한 뒤 월세 세입자를 찾는다. 리란화 씨는 거실에 간이벽을 설치해 방을 3개로 만들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월세를 받기 위해서다. 이거는 방이 몇 개예요? 这几个房间？3个房间。现在全空了吗？没人住，空的。 像一般哪些人会租这样的房子啊？二房东？上班人呢住我们的房子，还有一些那个瓦工呀，什么东西，就是厂里面人呀。
拿工资高的人、拿低的人家都舍不得住那么贵。 방 한 칸의 월세는 3,000위안, 약 50만 원이다. 你现在手里面有几套房子啊？手里有20多套，人家多的都70、80套。你们是提前自己要把房租交给房东？对，我们半年付的，交3押1的。我们那个房东钱1分都不缺的，我们都提前给他了。房租我们都提前10天打给他，交3押1的，半年付的。 중국에서 세를 놓으려면 내부 장식은 필수다. 그래서 얼팡둥은 화려한 장식보다는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 내부 장식의 최소한의 비용을 쓴다. 这里面什么都没有，什么都没有，就是空房子。那个东西都是我买的，那个东西都是我买的。一套房的钱这个1万块钱左右，要30万才能来。 少了拿不了，没有钱你来也白干。 얼팡둥 한 사람이 수십 채의 빈집을 관리한다곤 하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빈집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关于房地产市场的这种定位，那么是用来住，而不是用来炒的。那么加快长效机制的建设，住房困难和改善住房条件的，而且他自身有自己的财务收入的支付能力的，那么要继续给予相应的贷款的支持。而对那些是用来投资的，甚至是用来投机的、来炒卖的，那么这些恐怕我们要就实行更严格的。 那么贷款的标准。 대출 규제와 정부 감독 강화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호황 시 손쉽게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했던 개발 업체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중소도시 곳곳에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뒷담한 건물이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여기에 집값까지 떨어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벼랑으로 내몰리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른다. 我们这边倒是很便宜的，4000多吧。现在多少钱？涨到多少？谁也没涨。为啥没涨？很简单，因为这边没结束。谁要买房子买个一半的，肯定是买个全的，是吧？ And then China is certainly a risk. I would put it more on the corporate sector. I think the household leverage is not really alarming in China, but corporate debt relative to GDP is very high. And some of that, of course, are real estate developers. 앞으로 3년간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는 매년 11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높은 15% 수준이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은 부동산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 3 내지 5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15%로 높은데 중국은 그게 20%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 투자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들도 많이 오르고 뭐 좋아지고 그다음에 각종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게 거품이 지금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베이징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한 부동산 중개소. 이곳에서는 총 30명의 직원들이 3,000채의 아파트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수년 동안 베이징의 집값을 관찰해 본 결과는 어떨까? 最高的时候就是北纬40度这边的话，最高的时候大概在9万多块钱一平米，然后现在的话变成7万5左右，降了15%左右的这个幅度，因为大家都觉得就是这房价在下跌，然后我们中国人都是这样子嘛，就是买涨不买跌啊什么的，而且对投资的现在投资的人也少。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 뉴욕. 2008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최고급 호텔로 불리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호텔 거래 사상 최고액인 19억 5천만 달러, 2조 700억 원에 거래됐다. 맨해튼 중심부 50층의 제너럴 모터스 빌딩은 물론 뉴욕 JW 메리어트 호텔까지 중국 자본은 마치 경쟁하듯 미국 부동산을 점령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중국이 사들인 건물들이 빠르게 시장에 나오고 있다. Do you see that the building? This is 850 3rd Avenue. This is also owned by HNA, a Chinese company. And I think this was purchased for about $463 million in 2016. And recently in 2018, it was forced into selling it for about $421 million, losing about $40 million over, less than 3 years. 2018년 하이난 항공은 중국 금융당국이 자금줄을 조이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중국 기업들은 해외 자산 매입을 멈추고 기존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맨해튼 월가 중심부의 역사적인 건물, 뱅크 오브 노트 빌딩. 미국 건국 초기 화폐를 최초로 발행한 조폐창이다. 이 건물 역시 최근 매물로 나왔다. 2009년 중국 회사가 매입한 이 건물은 중국 스타일로 리노베이션을 해서 2016년 995억 원에 시장에 나왔다. 하지만 팔리지 않자 가격을 대폭 낮췄다. Current asking price is $46 million. When did it come into market? We brought it to market about 3 months ago. We've seen a little less interest in recent months because of the sort of tension over tariffs and trade that's going on, and also the restriction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imposing on its citizens taking money out of the country. 전 세계 부동산의 흐름을 분석하는 짐 카스텔로. 수년간 미국 부동산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섰던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이유로 부채 상환을 꼽았다. So I have my geography. I'll select capital coming from China. And we can see that the peak quarter for activity was Q4 2015. $10.7 billion in that one quarter. The concerns back in China about capital outflows, they were telling these investment groups that the regulators were telling them that they didn't want them to take on undue risk anymore. But when you have the regulators telling you that they don't want you taking on additional risk, it may make sense to take some money off the table. In the case of some of these office buildings that sold, if you look at what they paid for it versus what they achieved when they sold it, it probably made sense to sell now, take the gains that they had.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과 과도한 기업 부채를 경고하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부동산 투자 강의는 늘 10,000원. 빈자리가 없다. 중국의 부동산은 지난 20년간 중국인들이 부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경기 침체의 압력 속에서 집값이 폭락할 위험은 없을까? 中国房产我觉得会稳定吧，不会有太大的，就是不会有太大的动荡，因为中国的政府和其他的还不太一样，就是跟韩国也不一样，跟美国也不一样，政府是不允许这个房价暴跌的。去年2018年对于中国楼市来讲是一个很重要的一个分水岭，所谓的跌主要的是集中在最不可能跌的1线城市，涨是涨在2、3、4、5、6线城市，
那之所以会产生这样的一个作用，是因为中国的政策力量非常的强大。简单讲是限购、限售、限价、限贷，这个是中国控制房价快速上涨或快速下跌所采取的非市场手段。우시에 있는 방수 페인트 공장. 투신젠 씨 가족은 불편하지만 공장 옆 건물에서 임시로 살고 있다. 올해 초 그는 새 집을 장만했다. 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집이다. 또 그가 소유한 세 번째 집이기도 하다. 因为现在条件好了，自己靠自己的双手去挣吧，有钱了就投资半住嘛。 투신젠 씨는 시간 나는 틈틈이 들러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분양부터 실내 공사까지 집안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2달 넘게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다. 厨房也差不多了，你看，这边房间好小，是吧？昆山的房间大。我买这个房子108万，首付是70万，还有38万贷款。 투신젠 씨는 세 채의 집을 사는데 총 1억 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매달 상환금만 120만 원. 这个地段还可以吧，因为它靠近高铁，在无锡这附近的话，这个小区是属于最好的了，因为靠近高铁比较方便，所以它的地段也比较好一点。你们选择这个房子的时候跟高铁有关系吗？因为这个地段靠近高铁，它的升值空间也比较大一点。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투신젠 씨의 다음 목표는 또 집이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집은 최고의 투자처였기 때문이다. 因为这个理想太遥远了吧，大了也许那时候挣更多的了，也许又再买别的房子了。 중국의 빈집 증가 추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다. 개혁 개방 이후 집값 폭락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위험한 폭탄 돌리기가 계속될 수는 없다고 경고한다. I think that if we were to remove the government controls, that there would be a massive collapse in some areas. And, you know, the Chinese financial system and the real estate system is fraught with risk. And if the government were to remove the controls to some extent or implement the wrong policies, it's possible that we could see some sort of localized financial crisis. 一方面，我们国内人口老龄化，我们的房地产等等的传统产业面临下行；另一方面，我们在外部，我们的传统的外向型经济又面临挤压。而在这个过程当中，我们的一个压力是我们的资产价格已经在高位，所以说你实际上相当于我们经常说一个词儿叫空中加油，就是你要在面临这么大的压力的情况之下，还要去让资产价格有一个平稳的过渡。如果处理不好，就是日本当年90年代初，泡沫破裂的这种危机的这种情况。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일본 도쿄. 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지바현의 마스도 신도시를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토 씨. 31년째 이 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이 실려 있는 홍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だいたい他社も含めますと10件ぐらいは常時ありますね。もう中がひどかったんで、それ100万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ね。一件100万。それが一番最低記録ですね。売れないからですね。要するに、その値段買い手がいないからだんだん差が下がってきたと。もう20何年にわたってじわじわと。
아무리 오래된 소형 아파트라지만 1,000만 원대 아파트가 거래되는 현실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토 씨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한창이던 시기 같은 크기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무려 20배가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それはもう2800万ぐらいからそこまで下がってるわけですね。今は100万とかね、100何十万でしょ。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1990년대 초 급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하락했습니다. だから不動産ってのは絶対買ったらば持っていろよと親が手放すなよと持ってれば必ず得なんだといいことがあるんだとそれがもうその1990年でもうみんななくなって持っていれば持っているほど損するぞということになってきたわけですね。大転換。 총 2,800세대가 살고 있는 마스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의 10%가 빈집이라는데요. 사토 씨는 그 가운데 100만 엔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방 3개, 화장실과 세탁실, 욕조까지 갖춘 구조입니다. 전망도 좋고 그 가격에 이 정도 조건이면 탐이 날 만한데요. 東京は向こうの方ですよ。直線距離は24、25キロです。日本橋から24キロぐらい。 멀리 도쿄의 상징인 스카이트리도 보일 만큼 가까운 위치입니다. 다만 지하철역과 떨어져 있어 버스를 타야 하고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한 교통이 흠이라는데요. 그래도 1시간 정도면 도쿄 중심부까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에서 멀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5층 아파트는 가격을 내려도 좀처럼 찾는 이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쿄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심각해져 빈집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도쿄 역시 서울처럼 몰려드는 인구 분산을 위해 통근 가능한 거리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도쿄권의 인구가 줄고 뉴타운이 올드타운이 되면서 수도권의 외곽은 빈집 비율이 30%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820万戸のうち本当に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320万戸でございましておよそ半分はアパートとか賃貸物件の貸し家で今たまたま部屋が空いているとマーケットでその入居人を募集している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して全く市場で売り買いされてないようなその貸し家が空き家が今320万戸ございましてここが増加が今大きな日本の社会的な問題となっています。 지난 50년간 증가해 현재는 7채 중 1채가 빈집이라는 일본. 최근엔 해마다 20만 채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0%의 빈집이 방치돼 있는 마스도의 아파트 단지. (40여 년 전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안고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이제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だからここは逆に老齢化しちゃって若い人があまりいないんですよ。 자녀들은 분가해 전체 세대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 증가는 이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971년 입주 당시만 해도 분양 경쟁률이 30대 1이 넘는 인기 높은 아파트였습니다. 子供もいっぱいいましたよ。ただ独身入れないですからね。所帯持ちじゃ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入居制限はありました。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된 이 단지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나고 아파트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안 노부부나 혼자 사는 노인들만 남게 됐습니다. その結果、これから起こるであろうことは、この首都圏や大阪圏の郊外部の住宅、これが空き家化してくるであろ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일본 도토리현 니치난초. 과거엔 크롬을 채굴하던 광산 마을로 번성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65세 고령 인구가 49%로 마을 주민 절반이 노인입니다. 빈집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こちらはお父さんとお母様が亡くなった後、娘さんが5、6年前に出て行かれたので、今は空き家になってます。 공무원 가토 씨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빈집으로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実際床がちょっと緩くなっているので、歩くとき気をつけてください。 지은 지 76년 된 전통 가옥입니다. こちらのお宅特に綺麗ですね。本当にお金をかけてお家を建てられた感じ。1部屋、2部屋、3、4、5部屋ありますので、それにキッチン、台所ですね。はい。で、向かい、はい。あとちょっと裏にもなんか庭っぽい感じがあるので、あちらのちょうど何ですかね、今みたいなところから見ていただくと。 すごい景色もいい感じなんですけど。ご飯おごってくださいね。 노부부가 쓰던 세간이 그대로 방치된 집안. 주인 없는 시간의 흔적만 가득합니다. 사람의 온기 없는 빈집은 금방 망가지기 마련인데요. 実際にそれって直すのにどれぐらいお金かかるんですか？10万から60万ぐらいはかかるかと思います。 나무가 주 재료인 일본의 전통 가옥은 계절 변화에 따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やはり空き家になって人が住まなくなるとお家の管理ができなくなるので、こうやって座が抜けてるお宅がすごく多いですね。 현재 이 집은 빈집은행에 등록돼 있습니다. 日南町では現在72軒空き家がありまして、日南町まるごとバンクという移住定住を目指す人の支援サイトがあります。こういうかっこいい空き家もありますし、で、こちらのお宅もこういう感じで詳しく載っています。で、こちらの詳細の方を見ていただきますと、こうやったそうですね、築何年とか、あとガスはどうだとか、あと家賃はなんぼ、そんな感じでいろいろと載って詳しい詳細ですね。それと写真がたくさん掲載されています。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일본의 지역 사회. 어떻게 관리해야 부실한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토 씨의 안내를 따라 또 다른 빈집을 찾았습니다. 118년 된 주택으로 3년 전 빈집이 되었다는데요. 우편함엔 미술형 우편물과 고지서가 가득합니다. 이 지역엔 빈집이 90채가량 있다는데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집도 많습니다. 빈집을 이렇게 방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이 6분의 1이지만 철거할 경우 6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빈집 방치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의 중년들에게 팔리지 않는 빈집 상속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その相続をした子どもたちにとっては、これは財産でも何でもなくて、むしろ借財、借り入れをしているような、負担を強いられると、こんな状態もおそらく多くの日本のエリアで起こってくるんではないか、こんなことが懸念されています。家というものを例えば長男が継ぐとかですね、長女が継ぐというその家族制度がなくなってきてるわけで、多分韓国でもこれから出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例えばマンションであった時お父さんお母さんは住むんだけど、息子さんたちもまた違うところに違うマンションに住むと、そうすると前のマンションはまた空き家になるわけですよね。結果的には一軒家だろうとマンションだろうと必ずどっかでは空き家が生まれてくるという問題が出てくると思うんです。 2014년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523개의 리스트를 공개한 마스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인구의 잠재력이 소진된 인구 급감 사회로 젊은 여성들의 인구 유출 분석 결과 2040년경이면 소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스타 씨는 지방의 세태가 국가 전체의 세태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生まれてくる子どもの数が日本全体で少ない中で途中で地方都市から東京に集まっちゃう。で東京に若い人が集まるとそこでいっぱいまた出産すればいいけどなかなか結婚しづらいっていうことがあるんで、だから若者はさらに減っていきますから日本は滅びるんじゃないかと。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방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문제는 그 속도가 최고로 빠르다는 건데요.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으로 낮습니다.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는 기초지자체 분석 결과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멸 위험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소멸 문제를 저는 낙후된 그 농어촌 문제로 인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방 소멸의 문제는 고령화된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층의 문제고, 이 지방의 문제는 동시에 대도시와 서울에 사는 이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드러난 현상들을 보고 저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산 아래 자리 잡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도쿄도의 오쿠타마. 1년 전에 비해 빈집이 30채나 늘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빈집을 보러 왔습니다. 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처한 오쿠타마에서는 빈집 은행을 통해 젊은 부부의 정착을 돕는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限度200万まででなんだっけリフォーム代の半分出してるんだね。 빈집으로 이주할 경우 수리비 보조는 기본입니다. トイレ綺麗だね。意外とトイレだけ綺麗だ。 낡은 집의 아쉬움은 그림 같은 창밖 풍경이 채워주는데요.
좁은 아파트에 살다가 넓은 집에 오니 딸아이는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젊은 부부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何が一番やりたい？もうなんか自然に囲まれてのんびり過ごしたい。それだよね。のんびり過ごしたいです本当に。もうね山見ながらそうねここでお酒飲めたら最高ですね。 은행의 노예가 되어 젊은 날을 대출금 갚으며 빠듯하게 살 것인가.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 것인가. 도쿄도 끝자락에 위치한 오쿠타마는 교외선으로 도쿄 신주쿠까지 2시간쯤 걸리는데요.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얻게 되는 다양한 혜택. 특히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에게 유치원도 대기할 필요 없고 교육비까지 무료인 정책이 가장 솔깃합니다. 빈집으로 이사해 15년을 살면 소유권도 이전해준다는데요. 단점보다는 입주 조건이 좋은 걸까요? 현재 빈집 입주 경쟁률은 9대 1이라고 합니다. 집을 둘러본 뒤 부부는 마을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이어갑니다. 이 마을은 연간 신생아 수가 15명에 불과하다 보니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젊은 부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갖가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どうしても15年という期間住んでいただくのが条件なので、子どもさんが小さければその分地域の中でお子さんがその活動する場面が長くな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点数が高く。 오쿠타마초는 빈집을 활용해 저출산 대책에 맞서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年間住んだ方に50万円お祝い金としてお渡しします。今回15年間ですね、一応住めば土地も建物も無償で譲与するっていう契約なんですけれども、例えばご自身の都合で出て行ってしまった時に違約金があるかっていうと違約金はありませんので、ぜひ安心して住んでもらえると。 일본 도토리현 시카노초. 이 마을도 빈집을 활용한 유입 정책으로 마을 재생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마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의 노력이 거둔 결실입니다. ここの家はですね、3人の若者が住んでます。シェアハウス的に使っています。 ここの建物は、今若いご夫婦が、住んでおられます。ご主人は県内から、奥さんは、大阪の方から来られた方です。でここも 외지인에게 빌려주기 꺼려하던 빈집을 집주인들을 설득해 지역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ここの建物も今お借りしてたんですけども、一番古い方に入ります。10年近くになります。でシェアハウスだったり、ご夫婦が住んだり、今は、そういう形で使っているとですね、ここの娘さん夫婦がですねが少しこう1軒2軒入ってくると地域の人たちも慣れてくるんですね。だから来ていいんじゃ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少しずつ待っていく。で借りて捉える姿が見えると持ってる人も、そういうふうに地域に貢献できるんだったら貸し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感じが出てきますよね。そういうエリアになってきてる感じがします。
노인들만 남았던 마을 빈집에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자 활기가 생겼습니다.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해 마을을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これは鹿野に暮らしたい、移住したい、もしくはお店を出したいという人のためのヒアリングしたリストです。それと、家を貸してもいいよっていう方の、リストにもなっています。 마을 협의회는 집주인의 믿음을 얻는 한편 빈집에 이주한 이들이 마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상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합니다. だから少なくとも3回は来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どこでもいい人は面倒くさくて来なく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今現在提供できる空き家って2軒しかありません。で、空き家を貸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ご相談をしているところは10軒ぐらいあります。 일본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고풍스런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은 30대의 젊은 부부입니다. 이들은 1년 전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이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신혼을 시골 빈집에서 시작하다니 무슨 이유일까요? アパートとかの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言葉悪いですけど狭い家で 無機質だしね、住むっていうよりは、こういう庭もついて家でゆっくり暮らしたいなっていう思いがあって空き家を見つけてもらうよう相談しましたね。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도 여유로운 삶을 선택한 건데요. 私も古い家っていうのが昔から好きだったんです。で生まれ育ったのが割と都会の方でコンクリートの家で育ったので、ちっちゃい頃からこういった家には住んでみ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あったから、汚いなとか古いなっていう嫌な気持ちは全然なかったです。むしろね、楽しいなっていう方が先立ってました。 삶의 공간이 바뀌었을 뿐인데 일상의 즐거움이 늘었습니다. 일본 전통의 멋이 가득한 집. 250년 전 대들보 상량문이 남아있는 귀한 집이 하마터면 버려질 뻔했습니다. 시카노초의 마을 만들기 활동은 단지 빈집을 알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의 매력을 만드는 일에 이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과 주민들의 협력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쿄만에 자리한 신축 아파트 지구. 이곳에 대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도심 거주가 촉진되고 있다는데요. 향후 심각한 빈집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は大丈夫かというと、すでに東京都の中で、空き家の数っていうのは81万7000戸もあります。でこれは47都道府県の中で東京がダントツに空き家が多いです。 도쿄 번화가의 빌딩수. (40년) 전 지어진 한 아파트는 한 층의 절반 정도, 우편함에 이름이 없습니다. 빈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도쿄 시내의 또 다른 아파트 밀집 지역. (5층짜리)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두고 건물 전체가 텅 비었습니다.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합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개보수 작업이 한창인 고층 아파트. 망가지기 전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건물 자체를 오래 유지하자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재건축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建て替えでも5分の4ですもんね。やっぱり財産権の問題がありますから。不動産って財産の問題がありますから簡単にその多数決で人の財産権を奪うというのは難しいのでやっぱりそのあたりは慎重だと思う。マンションはこれから日本でもかなり大問題に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戸建てよりもマンションの方が問題としては大きくなっ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